주식 농부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천당 제약 한번 이제 장하게 상승했다 이제 차익 실현 불려놨다 다시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주가 좀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재반등을 준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8월 20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일레아 바이오시밀러 VIAL, BR, and PFS 유럽 허가 획득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BRN PFS가 유럽 EMA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을 유럽 허가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동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차질 없이 판매되어 파트너사가 목표가 있는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동사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구분하여 판매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품명도 두 개로 나눠서 등록을 했다. 이렇게 강조했다. 특허가 만료되는 대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제품 생산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 요즘에 이제 시장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자, 어수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주도주라고 했던 게 조방원이었죠. 그 조방원들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조방원 다음 타자는 바로 반바지라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제약주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바이오주라고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모멘텀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시장의 수급이 움직인다는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슨 수출하고 이런 쪽보다는 내수라든지 아니면은 필수 소비자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됐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거죠.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가 잘 돈다고 해서 갑자기 약이 잘 팔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이 안 팔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떻죠? 아프면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약을 항상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경기 안 좋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몸이 좀 안 좋다. 좀 뭔가 안 좋은데, 어디 팔이 안 좋은데, 어디 뭐 다리가 안 좋은데, 무릎이 안 좋은데, 관절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뭐 신경통이네,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힘드니까 어떻죠?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병원에 가고 약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 시장이 좀 흔들릴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방어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현재 또 이제 조만간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에 이제 아일레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판매 허가 획득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한다는 거죠.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박스권 행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현재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을 접근해 보려는 시간을 보시면 되겠고 매물대 구간이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3만원부터 현재 16만원, 13만원부터 16만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의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강한 상승 이후에 현재는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눌림목의 위치에서 현재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장중에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네요. 17만 8천원에 마감된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관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8만 5천원, 그 위에 19만 5천원, 20만 5천원, 22만원, 23만 5천원가 됐습니다. 23만 5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7만원, 그 밑에 16만원과 15만원, 14만원, 12만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92,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10만 7천주를 팔았는데 역시 기관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 투신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도 트레이딩하고 있고 상호펀드는 최근에 팔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5.1%대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5.18%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4조 1천억 원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4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사 4조 1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 수준이기 때문에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코스닥 종목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코스닥 종목인데 무슨 코스피 100이냐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코스피 100위를 기준으로 코스닥 종목도 코스피 100위 이상의 시가총액이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시가총액이 4조 1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권 대략적으로 4조 원대 정도보다 위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동사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였는데요. 동사 최대 지분율 현재 37.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 대비 20%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이 3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900원대에서 24년도에 2,100원대 다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0원대에서 20원대 조금 감소됐네요. 당기순이익은 적자 지속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원대, 2분기 20억원대, 3분기 소폭 적자 전환, 4분기 때도 소폭 적자였고요. 1분기 작년에 19억원 대비 올해 7억원 넣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좀 감소됐지만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4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게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합니다. EPS는 당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1,368원 됐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2,000원 보면은 12,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17만원대입니다.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 밸류에이션마다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 되겠습니다. 3천당 제약 오늘 17만 8,700원 정규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하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21만원대, 평균 매도단가 20만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44.600원이기 때문에 베스트입니다. 아주 좋음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유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판매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제약 이름도 약품 이름도 두 가지로 선정해서 현재 유럽 쪽에 관련돼 가지고 향후 바이오 시밀러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판매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약 기간에 기존의 원 약품이 그 기간이 완료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했습니다. 차트 추세는 45.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수급 추세는 31.7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충분히 잡아올 만한 위치한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1차는 20만 5천원, 2차는 23만 5천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6만원과 14만원과 되어 있습니다. 자, 3천당 제약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나겠죠. 자, 의약품에서 94% 이상 대부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액 보시라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화 했던 게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비율 4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유상작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옵투스 제약이 있죠.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관련된 금융투자업과 수출품목 인증 승인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도매업과 인증 승인하고 있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3천당 제약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